코인 투자를 해보시는 분들도 이 코인이 디파이 코인이었어? 라고 좀 모르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으세요.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길건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기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여러 가지 제가 주식을 얘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사실은 작년에 암호화폐가 또 괜찮았잖아요. 핫했죠. 네, 근데 올해는 또 좀 어렵긴 해요. 많이 안 좋습니다. 네, 근데 뭐 메타버스나 NFT 얘기 나올 때 또 항상 따라오는 게 암호화폐거든요. 그래서 암호화폐 전문가를 제가 또 모셔왔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자산관리사로서 일을 하고 있는 백대윤이라고 합니다. 관리사로서는 한 6년 정도 일을 했었고, 네. 투자는 한 지금 7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하기 전부터 투자를 했네요. 그렇죠. 이제 조금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도대체 얼마에 투자를 했냐를 가장 조금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한 4천만 원 네. 정도이고 뭐 고점은 8천만 원까지 올라갔었는데 네. 제가 투자했을 때는 비트코인이 하나당 80만 원이었습니다. 부자네요. 부자였으면 좋겠는데 네. 그 사이 동안 돈도 많이 까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진짜 투자의 경험으로서, 네. 그 다음에 직업적인 경험으로서 이제 차근차근히 저희가 조금씩 풀어 나가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코인이라는 거를 사실은 듣고만 투자하잖아요. 야, 이거 괜찮다더라, 그렇다더라, 타더라, 하더라. 요때만 투자를 하는데 이제 저희들의 컨셉은 이겁니다. 알고 하자. 그렇죠. 뭐 투자에 대해서는 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 당연한데 조금 코인에서는 이런 게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이름이 막 예뻐가지고 투자를 하시고 있어. 진짜 있어요. 네. 네, 이름이 막 예뻐서 투자를 마음에 하시는 든대. 분도 계시고 네. 그 다음에 뭐 요거는 사주를 봤는데 예쁘다라고 해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고 나랑 궁합이 잘 맞다고. 그래서 이제 약간 주식보다는 코인 네. 쪽에 약간 이러한 경우가 좀 더 많아서 어쨌든 코인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거다 어떻게 계획이 될 거다라는 게 다 네.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더 알고 투자를 하면은 네. 좀 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네. 또 좀 더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해서 이번이 기획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저희가 이제 코인을 뭐 A부터 Z까지 조금 세분화해서 순차적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 거고,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 뭐 이제 여기에 보면 디파이라는 게 있는데 네. 뭐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을 사실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없어. 거예요. 네. 그래서 대부분 다 이제 요즘에는 다 알고 계셔서 이제 이 암호화 화폐 중에서 이제 디파이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이번에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혹시 이제 디파이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이? 저는 알기는 하는데 난 쉽게는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조금 생소한 개념이셔서 코인 투자를 해보시는 분들도 이 코인이 디파이 코인이었어? 라고 좀 모르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으세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무래도 코인 하면은 이제 변동성이 엄청 크다. 그리고 이제 막 미친 듯하게 수익률 나기도 하고 막 마이너스 엄청 나기도 하고 딱 막 24시간 운영하기도 하고 라는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디파이는 그거와 조금 대비해서 조금 이제 안정적으로 할수 이자 있다. 수익률을 조금 추구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요즘에 그 은행 이자가 너무 적잖아요. 저금리 시대다 보니까 막 금리가 2%만 3%만 돼도 막 은행 쫓아가가지고 아침부터 줄 서 있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지금 금리 인상기인데요. 그쵸. 인상해도 그 대출이 금리는 그렇지. 빨리 같이 오르는데, 오르니까 네. 결론은 마이너스야. 그쵸. 예금 금리는 맞아요. 조금 물가 더 올랐잖아요. 맞아. 네, 미국에서 6% 네. 인상 발표하고 나서도 기겁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시대인데 뭐 요즘 사람들은 막 3% 이자만 돼도 막 달려가서 맞아요. 가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디파이를 활용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1년에 4%, 뭐 8%, 러프하게는 한 10% 정도는 거의 나는 곳도 많고요. 안전하게. 당연히 뭐 안전한 데는 뭐 당연히 리스크가 없겠지만 네, 그래도 그렇죠. 괜찮다. 그렇죠. 네.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뭐 더 큰 거는 막 20%, 30%씩 수익이 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좀 네. 약간 색다른 좀 투자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디파이 코인을 제가 한번 설명드리려고. 디파이가 뭐예요? 그쵸. 이제 디파이는 Decentralized Finance라고 해가지고 발음 좋네. 네, 탈중앙화된 이제 금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D랑 맨 마지막 Finance의 F를 따가지고 DeFi라고 불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앙의 통제기관 없이 이제 자유롭게 인터넷상에서 거래가 되는 금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냥 암호화폐가 디파이 아니에요? 원래는 탈중앙화. 그쵸.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암호화폐가 탈중앙이라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직은 중간이다. 그쵸, 거기에 금융이 붙은 거예요. 그쵸, 예를 들면 그냥 거래뿐만 아니라 탈중앙인데 파이낸스가 붙었다. 그쵸,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투자, 예금, 대출 이제 이런 게 붙은 게 디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금융.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융 생각하면은 이제 원 하면은 우리나라 돈, 뭐 달러 이걸 가지고만 이제 보통 금융 통화가 다 다르죠. 그렇죠, 거래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 디파이는 이러한 걸로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코인 간으로만 거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통화가 통일돼 있네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쵸, 비트코인이면 비트코인, 네. 뭐 이더리움은 이더리움 같은 이런 코인으로 금융 활동이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에 사실은 그게 많았잖아요. 저희가 이제 이체를 한다거나 송금을 할 때, 해외 송금할 때 보면 환율에 따라서 손익이 발생을 하는데 그쵸. 근데 이제 이렇게 코인으로 서로 간에 거래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이 거래 수수료도 사라지고 그렇죠. 안전하게 출금도 되고 맞아요.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 정도는 저는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 더 이제 전문가적으로 볼 때 현재의 금융이랑 이제 파이낸스가 들어갔으니까 디파이에 들어가는 이 파이낸스랑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네. 일단은 가장 큰 차이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에 이제 관리자가 없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면은 네. 저희가 이제 뭐 은행에다 돈을 맡기고 그러면은 뭐 은행 이자로 한 2%를 받겠죠. 네네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릴 때에는 그거보다 좀 더 높은 막 4%, 신용등급에 따라서 뭐 8% 막 대출을 받고 하니까 이런 거에 인해서 차이가 생기는데 결국엔 이거 내가 맡긴 돈 누군가한테 빌려주는 거거든요. 대리자를 통해서 빌려주는 거니까. 그렇죠. 은행을 통해서 누군가 네. 빌려주는 거죠. 그런데 그럼 이 돈이 결국에는 저한테 수익이 오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냥 한 2%만 받고 너는 그냥 가라. 나머지는 은행에 가질게. 약간 이런 개념인데 이제 디파이를 활용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내가 직접 빌려주면 된다. 그렇죠. 내가 예를 들면은 너 6% 이자로 너 필요해? 내가 빌려줄게. 너 이거 해. 그럼 제가 6% 수익을 온전히 거야. 가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약간 좀 더 수익률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제한 같은 게 많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막 내가 은행에 대출 하나 받으려고 해도 너信用점수 그쵸? 보지.信用점수 담보 집 있어? 보지.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거 다 필요 없고 인터넷만 있으면 됩니다. 그냥 돼. 네. 접속만 되면. 그렇죠. 빌려줄 접속만 수 되고 있어. 그렇죠. 빌릴 제가- 수 있고. 네, 제가 이제 담보물만 확실하게 뭐 있다라고 하면은 그 범위 내에서는 뭐 내 신용등급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대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수신 여신을 제가 혼자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금융회사, 예를 들면 은행, 증권사에서 하던 일을 내가 직접 하니까 얘네들이 먹는 돈, 그렇죠. 얘네들이 먹는 영업이익을 내가 벌 수 있다.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디파의 수익률이 이제 은행 이자보다는 좀 더 높게 8%가 나오기도 하고 20%가 나오기도 하고 그치. 합니다. 걔네들이 먹을 걸 내가 먹는 거니까. 당연하죠. 그래도 사실은 이게 이제 개념은 알겠어요. 근데 이 정확하게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그래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은행은 말 그대로 전산 시스템도 있고 그쵸. 여러 가지가 있어서 문제가 발생을 안 해. 네, 그래서 이제 걔네들이 내 일을 대신해 주니까 사실은 제가 그 수수료를 주고 이자를 적게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디파이는 그게 아니라고 하면 네. 이 구조가 정확히 어떻게 돼 있고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를 정확히 또 알아야 사람들이 그 조금 불안 심리가 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일단은 기본적인 현재 금융 시스템에서는 이제 은행이면 은행, 증권사라면 증권사라는 한 곳에서 돈을 다 모으고 이제 관리를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디파이 시스템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게 없고 모든 게 전부 다 프로그램 상에서 이루어져요.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고 네.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예를 들면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으로 바꾸고 싶어 해요. 그러면은 제가 그냥 거기다가 내가 이거 바꾸려고 올려놓으면은 교환. 그냥 교환합니다. 그때 시세에 맞춰서? 네, 그때 시세에 맞춰서 자동적으로 프로그램 알고리즘에 의해서 교환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자동으로 된다. 자동으로 됩니다. 그럼 그런 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거래소 개념에 덱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유니스왑이나 스시스왑이나 하는 그런 사이트가 따로 있는데 스왑 아는 단어 나왔습니다. 그렇죠. 뭐 교환하다라는 네. 뜻이죠. 이제 그런 사이트에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네. 내가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데 네네. 이더리움하고 바꾸고 싶어. 근데 이제
현행 지금 코인 거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업비트나 아니면 빗썸 같은 이제 거래소를 통해서 맞아요. 거래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래소는 이제 은행이랑 증권사랑 별반 다른 게 없이 중앙화된 내요. 거래소입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우리가 거래를 할 때 수수료 내야 돼요. 수수료를 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디파이 시스템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제가 만약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고 저는 이거를 이더리움으로 조금 바꾸고 싶습니다. 직거래네. 아, 그쵸. 당근마켓. 맞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네. 그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하고 거래할 수 있는 약간 풀 같은 게 있어요. 풀은 약간 장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는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만 거래가 가능해요. 근데 내가 그럼 비트코인을 주면은 그 장터에서 저한테 이더리움을 줍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그러면 이제 개인과 개인 간에 이제 장터에 있는 걸 그냥 거래를 한 거잖아요. 직거래 하니까. 그렇죠. 수수료가 그러면은 없네. 수수료는 있어요. 조금 있는데 그 수수료를 돌려줍니다. 조금씩. 제가 이제 그걸 챙길 수도 있는 거예요. 나쁘지 않네요. 거기서 거래를 하게 되면은. 네, 그렇게 시스템 되어 있고, 네. 또 예를 들면은 이제 어떤 분들은 뭐 리플하고 뭐 솔라나 코인을 좀 변경을 하고 싶어. 그래. 그러면 또 리플하고 솔라나 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장터가 또 있어요. 그 풀이 따로 있습니다. 다 네. 덱스가 다 달라요? 아니, 덱스는 한 곳에서 그 안에서 이렇게 네, 구분이 되는 이더리움, 거야? 비트코인, 아. 뭐 리플, 솔라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 풀이 다 있습니다. 네네네. 풀은 그냥 그 거래를 할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내가 만약 거기 딱 들어가면 그냥 거기서 네. 자동적으로 됩니다. 자동으로? 입력하면. 네.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지갑을 거기에 등록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그 안에 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들을 그냥 그런 장터에 올려놓으면 네. 자연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수수료도 받는다. 일단은 그 장터가 이제 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풀에 이제 당연히 장터에 물건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바꾸거나 할 거 아니에요. 맞아. 이거를 공급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공급자가 또 따로 네, 있어. 그거를 이제 유동성 공급자 이제 LP라고 많이 하거든요. 네네네. 아마 이제 뭐 ETF나 이런 곳에 LP를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제가 코인하고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장기 투자를 하려고 해요. 네네. 근데 당연히 가격이 올라야지만 제가 장기 투자를 해야지 맞아. 이득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내가 이거를 그냥 풀에다 넣어놓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수익이 또 생겨요. 알아서 얘네들이 빌려주고 받아오고 하니까. 그쵸. 그럼 얘네들이 거래를 막 이루어질 거잖아요. 네. 그럼 그 거래 수수료가 네. 저한테 옵니다. 근데 그 이자는 그럼 어떻게 들어와요? 그 이자요? 수수료? 네, 거래 수수료가 모여서. 수수료를 모아서 나중에 한 번에 주는 거예요? 네, 한 번에 주면 하루마다 조금씩 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뭐 한 1,000만 원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갖고 코인을 해갖고 넣어놨어요. 네. 그러면 제가 받는 거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일단은 어떤 코인을 선택하냐에 조금 다른데. 코인 선택하는 거에 네. 또 다를 수 있다? 코인 선택하는 거 조금 다르고 이제 어떤 그 수합 네. 거래소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네네. 일단은 어떻게 이제 이게 운영이 되냐면은 네. 제가 1,000만 원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자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또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많이 네. 알고 있고 또 그리고 되게 유명한 시총 1, 2위 코인이다 보니까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으로 가지고 있으려고 하면은 제가 1,000만 원을 500만 원은 비트코인을 사고 500만 원은 이더리움을 사요. 네.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면 1,000만 원이잖아요. 네. 이 돈을 비트코인, 이더리움 풀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양쪽 쌍방으로. 네, 이 돈 1,000만 원이 그러면은 거기 들어가요. 양방이네. 그렇죠. 그러면 이 풀에서 누군가가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을 바꿀 거고 이더리움을 비트코인으로 바꾸겠죠. 그러면 거기를 거래할 때마다 저한테 수수료가 조금씩 오는 거예요. 얼마나 돼요? 그거는 보통 거래소에 따라 다른데 네. 일단은 지금 제가 어제 기준으로 파악했을 때는 네. 한 6% 정도는 되더라고요. 연수익. 괜찮네요. 네. 괜찮네. 거의 그럼 우리도 두나미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저희가 돈 나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 수수료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코인의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그게 그리고 거래소도 많을 거야. 그 아까 수합하는 거래소? 그렇죠. 이런 것들도 정말 많을 텐데,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어디가 좋다 나쁘다를 사실 모르잖아요. 그렇죠. 코인도 거래하는 게 뭐 업비트나 뭐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 거래소가 있는데, 사실 본인들은 다 좋다라고 광고를 하지만, 저도 그냥 업비트 썼거든요. 왜냐면 좀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있고 거래 대금도 많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연결도 돼요. 맞아요. 안전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다음에 K뱅크랑 또 이게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이 수합할 수 있는 거래소도 정말 많을 텐데 종류도 많고 저희가 이걸 고르는 데 있어서 조금 뭐 참고해야 될 거
뭐 이런 게 또 있어요. 근데 일단은 그 수압 거래소가 엄청 많습니다. 짜자짜자는 뭐 중소 그런 거래소부터 네. 이제 되게 큰 거래소가 많은데 네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디파이 거래소 중에서 좀 유명한 데라고 하면은 큰데? 네, 유니스왑 거래소가 있어요. 유니스왑. 네, 그래서 유니스왑이 이제 시장 파이 한 60% 정도를 오, 굉장히 크네요. 있고 이제 네. 이더리움 기반으로 운영이 되는 거고 그 외적으로 이제 짜잘짜잘하게 운영이 되는 이제 디파이가 있는데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 유니스왑보다는 확실히 수익률이 크긴 해요. 똑같은 코인으로 운영을 해도. 네. 근데 대신에 안정성이 조금 떨어지죠. 그러니까 얘네들 만약에 폐쇄되거나 이러면 폐쇄될 리는 없습니다. 그건 없다. 폐쇄될 리는 없는데 네. 이제 단점 중에 하나가 네. 해킹이 될 수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 그렇죠. 안 그래도 그 업비트나 예를 들어서 그 코인 거래소들도 그 해킹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네, 맞아요. 이 해킹되면 어떡해? 그렇죠. 일단은 그 디파이의 단점 중에 하나가 일단 장점부터 제가 먼저 설명을 하면 일단은 확실히 수익이 은행 이자보다는 너무 더 훨씬 많이 더 날 수 높다. 있고 난 그건 받아들였거든. 그렇죠. 원하면 더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데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일단은 이게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코인이잖아요. 근데 수익률이 내가 예를 들면 1년에 막 30%짜리를 운용을 했어. 이자 농사 디파이 코인으로. 그런데 만약에 이 코인이 50%가 하락해. 그럼 마이너스 20%. 그럼 마이너스 20%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코인 선택을 하는 게 굉장히 조금 중요하다. 중요하고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또 기간을 얼마만큼 운용을 할 건지도 그것도 중요하고. 네, 중요하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킹이 가장 큰 문제예요.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내가 코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거래소가 아니라 내 개인 지갑에 이렇게 딱 가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무리 나밖에 몰라요. 근데 이거는 오픈해 주는 네, 거잖아. 이거를 그 디파이에다가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 거 비밀번호를 오픈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만약 그게 해킹이 당하면은 내 코인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위험한 리스크가 있죠. 그 책임 누가 져? 그쵸. 근데 이게 아무도 책임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거를 전담하는 그건 없으니까. 그렇죠. 금융기관이 잘못하면 걔네들한테 내 개인정보 왜 털렸냐라고 해서 손해배상을 하면 되는데. 맞아요. 다 얘는 주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체가 없어서 일단 이런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조금 좋기는 합니다. 그러면 전문가님이 보기에 해킹이 제일 안 당할 만한 거래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 거래소에서도 사실은 그런 해킹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한 보안도 있을 거 아니야. 네. 네, 제일 괜찮은 데가 어디야?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표적인 거래소인 뭐 유니스왑 이제 좋고 그 다음에 이제 팬케이크스왑 이제 이 그나마 조금 나은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보면 저는 그래도 그냥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신다라고 하면 괜찮을 거는 같은데 또 방금 단점을 들으니까 그래, 야, 내 비밀번호를 공유를 해서 누군가 이걸 맡기고 거래를 이루게 하고 그 다음에 거꾸로 반대로 코인 가격도 많이 오를 때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기존에 비하면 고점에 비하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 아무리 내가 이자 수익을 많이 받아도 이게 많이 떨어지면 사실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문가님이 볼 때는 앞으로의 시장이나 전망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이게 제가 예금이나 이쪽으로만 설명을 예금 이쪽으로만 설명을 들었는데 그 범위가 점차 이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까지? 네. 예를 들면은 이 디파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보험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요? 네. 예를 들면 아까 그 거래소가 해킹이 된다라고 하면은 일정 부분에 그 보험료를 계속 지급하고 해킹됐을 때 일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게 하는 이런 시스템도 가능합니다. 배상보험? 네, 배상보험도 만들 수 있고요. 유니스왑에서 그 배상보험 가입 안 했어요? 아직 안 만들었어? 그건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따로 컨트랙트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좀 복잡한 시스템이 있어요. 네. 그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도 거 그래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도박도 가능합니다. 제가 어제 한번 사이트에 조금 들어가니까 그 내용 중에서 이제 미국에 있는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6월 달까지 얼마가 되면은 이 돈을 받고 뭐 베팅하는 거야? 베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걸 내가 자유롭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 누군가가 돈을 걸 수도 있고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도 가능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뭐 축구 경기나 이런 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토토. 그렇죠. 약간 토토 개념으로. 네, 그런 것들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은 뭐 몇 월 몇일 날에 뭐 슈퍼컵이 열리는데 누구 팀이 이길 건가? 이런 것도 내가 만약 코인을 걸어서 또 할 수도 있고. 이게 보니까 사실은 이제 저희가 암호화폐 거래도 저도 해보긴 했지만 사실은 저는 이미 뭐 좀 많이 빠지기 전에 다 선절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업비트도
지우진 않았지. 예, 그래서 이제 가끔 보기는 하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더 빠질 때 사야 되지 않나라고 이제 저는 생각해서 기다리고는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얘기를 또 들어보면 조금 저점일 때 사서 내가 가지고만 있는 것보다는 이 디파이를 활용을 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또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렇죠. 저는 나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조금 안전하게 이거에 대한 수익도 바라보고 이자 수익도 바라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저도 사실은 뭐 제가 주식에 대해서는 그래도 뭐 얘기들을 많이 하긴 하지만 재테크의 방법들이 정말 많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정말 많은데 하나가 잘 되면 또 하나가 안 되고 하나가 또 안 되면 또 다른 게 잘 되고 이렇게 조금 순환하는 개념들도 있으니까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디파이라는 개념. 그래서 이제 사실 오늘은 일부러 조금 쉬운 거를 얘기를 해주셨고 왜냐면 이 개념을 알아야지 그러면 거래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드려야 되니까. 네, 그래서 너무 한 번에 다 하면 재미없으니까. 아, 그렇죠. 네, 다음번에는 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세부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제 저랑 한번 해봤잖아요. 아, 그렇죠. 어떠십니까? 방송을 많이 진행을 했는데 네. 항상 처음은 떨리는 것 같습니다. 아하, 또 뭐 방송 전문가시면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또 이렇게 제가 말을 별로 안 하니까 좋네요. 어디 가면 항상 제가 말을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그렇죠. 입장이었는데 요즘에 제가 이렇게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 이렇게 모셔다가 하면은 좀 편한 것 같아요. 네, 막 궁금한 거 물고 저는 궁금한 거 대놓고 막 물어보니까 네, 당황하실 때도 있겠지만 준비를 많이 해야겠네요. 네, 뭐 그래도 뭐 저보다는 훨씬 더 전문가시니까 네, 앞으로가 기대가 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저희들도 그다음에 보시는 분들 위해서도 제가 대신해서 막 물어볼 테니까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려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다음에 또 볼까요? 네. 네, 또 알겠습니다. 한번 뵙죠. 그러면 오늘은 1편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2편 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